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예, 한 2달 됐죠. 그쵸. 대구에서 뵙고 또 세종에서 어떻게 또 세종까지 올라오셨어요? 요즘 대구에서 세종에 투자하시려고 오는 분들이 많다 해서 맞아요. 저희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3분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대구 분들이. 많이 갑자기, 오세요. 예, 갑자기 왜 세종을 많이 오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세종이 이제는 빠지는 금액이 조금 바닥을 디디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완화가 됐으니까 이제 5월 지나고 나서 이제 영향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오신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지방 도시 중에는 그래도 젊은 도시 그 다음에 인구 유입이 많이 내는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영향력을 좀 주지 않나? 대구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어렵죠. 그렇죠. 미분양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세종은 미분양이 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럼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겠네요.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팔아야 되실 분들이 조금 버티다가 못 파셨던 분들이 이제는 팔기 시작을 했고, 이제 3월까지는 실거주자들이 조금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 4, 5월 달은 이제 투자자들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많이 쉽게 접근을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갭이 좀 커요. 전세율이 가장 낮잖아요. 그래서 임대가가 좀 낮다 보니까 갭이 조금 커서 현재 상황에서는 세종에서는 약간 투자하시는 거를 하시고를 원하시는 분은 많은데 갭 금액이 조금 높다 보니까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상황. 그래서 3월까지는 실거주자들이 움직여서 대출이나 이런 걸로 활성화를 시켜서 활용이 됐다고 하면 이제 5월 이후에 이제 갭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거지. 84 타입 같은 경우에 통상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우문일 수 있는데 나성동 같은 경우는 84 같은 경우는 뭐 8억부터 시작을 해서 뭐 10억 사이에 물량이 좀 나오고요. 단지마다 타입마다 층마다 조금 틀리기는 하고 간혹 급매물 나온 것들은 지금 이제 세종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는 계약해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지금 나성동이 그러면 세종에서 중심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거의 이생활권이 거의 중심으로 보는 게 이제 중심의 기준이 다 느끼시는 분들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상가가 가깝고 그다음 편의시설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에는 아직 이슈가 되고 있는 백화점 예정지가 있거든요. 그 백화점 예정지 인근이 아무래도 중심으로 잡혀 있고 거기에 이제 상급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셔서 이생활권 쪽에 있는 지금 제가 있는 나성동이 이제 이생활권에서도 이제 세종 분들이 보셨을 때 이제 상급지로 보고 계시는 상태. 그러면 세종에서 84 타입 중에 뷰가 최고 잘 나오고 위치가 좋은데 최고 가격은 얼마 정도 하실까요? 최근에 거래된 게 뭐 11억 8천에도 거래된 것들도 있고요. 11억 6천에도 거래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전세 가격은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은 3억 5천 4억이에요. 3억 5천 선이 조금 많이 나가는 법. 전세 가격은 전세율은 좀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갭으로 오시고자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이제 너무 차익이 많다 보니까 그 차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알선을 해서 그게 맞으면 계약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제 그 차익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오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요즘은 그거 풀어드리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세종은 호재가 많잖아요. 국회가 온다는 이야기도 맞아요. 있고 국회가 오면서 방송국도 이전한다고 하고 청와대도 옮긴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세종에서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선은 국회가 오는 것들은 이제 어쨌든 가격이 미리 반영이 된 것 같아요. 2019년도, 2020년도, 21년도 이제 급등장할 때 그때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뭐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가 다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의 반영 여부는 아직까지는 주택가격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주시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원래 분원을 계획이 돼 있었던 상태잖아요. 이제 이게 본원으로 완전히 옮기는 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상임이나 이제 위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거를 지금 보면서 지금 오시는 것 같고 그거는 조금 가격은 반영이 돼 있는 거는 그 전에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세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인구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쵸, 미치게 그쵸, 되는데 그쵸. 세종의 인구는 지금 현재 얼마이고 예정은 어떻게 돼 있죠? 2030년까지 예전에 개발 계획이 있는데 예전에는 50만을 목표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40만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 입주 물량도 계속 남아 있고 분양 물량도 5생, 6생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시고 이제 국가 산단이라든가 인근에 산단 개발하면서도 공동주택도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주변에 계신 상황까지 계산을 해서 2030년까지 얼마 전에 도시기본 계획을 했을 때는 이제는 지금 80만 70만에서 80만을 지금 보고 지금 도시를 형성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광역시 수준까지 갈 수 있겠네요. 어쨌든 특별한 시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 듣기로는 네. 대전에서 이렇게 세종 연결하는 예, 철도가 네네. 계획이 돼 있다던데 예, 그건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죠? 아직까지는 이제 대전과 이제 그거는 시사업이에요. 시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시에서 자금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어쨌든 시들이 다들 힘들잖아요. 이제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다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국가적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거나 시에서도 움직이는 자금이 많이 없어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진 중이지 아직 결정이 돼서 뭐 착공을 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세종에 투자해야 될 뭐 특별한 자랑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종 같은 경우는 그 국가 산업으로 진행이 되는 도시다 보니까 국책 사업이잖아요. 국책 사업은 우리나라의 예산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도시다 보니까 이런 지방 사업이나 시 사업보다는 또 움직이는 이제 규모가 조금은 축소가 되더라도 하기로 한 것들은 계속해서 시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의 평균 연령이 36세가 되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도시 와서서 보시면 되게 깨끗하고 반듯반듯하면서 살고 싶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살아있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세종에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 학교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환경들이 굉장히 좋고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를 다 세심하게 짓다 보니까 수요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고 또 이제 제2 경부고속도로가 어쨌든 세종으로 연결이 되다가 보면 세종에서 서울까지 다니는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자꾸 단축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하시다고 하면은 다른 시도에서 세종을 중간 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희 세종을 거점으로 해서는 전국을 2시간 내에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 여건도 좋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그 살림의 질이 좋고 세종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12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 신축들로 다 형성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도시가 되게 깨끗하니까 삶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 뭐 개발 계획도대로 한 번도 실행이 안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계획했던 것들도 무조건 다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명확하게 보이는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투명하게 보이는 뭐 산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전국에 그렇게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투명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도시를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이잖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요즘 이제 주차 공간이 좁아서 네네네.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네네. 세종은 주차 대수가 꽤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 되죠? 많이 지금 아파트 단지마다 많이 틀리긴 한데요. 거의 2대 이상으로는 뽑아준 세대들이 되게 많고요. 주차로 인해서 주차 걱정으로 인해서 소유자들이 아파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상을 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놔서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주차 그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워낙에 아파트에 일련된 그 기반 시설 자체를 모든 걸 다 만들고서 계획을 하고서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대구 분들이 세종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네. 대표님한테 연락하시면 되죠. 당연히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은 매물 잘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감사합니다. 대구는 어때요? 대구는 조용하죠, 아직까지. 아직도? 지난번에 갈 때도 조용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당분간은 좀 조용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가요?
글쎄요, 오늘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쯤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대구 이제는 공급 물량이 얼추 다 이제 됐다고 얘기가 그렇지, 나오죠. 인허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 아마 25년대 이제는. 이후에는 좀 움직임이 그러네요. 살아나지 않을까. 내년도 되면은 이제는 또 미분양했던 아파트들이 다 소진이 되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한번 또 놀러 가야 되겠네요. 네, 오세요. 오늘 세종 왜 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에 대구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신다는 소문이 있었어. 소문 들으셨구나. 네, 대구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해주셨고 이제 투자도 생각을 좀 해보셨고 이제 5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투자 물량으로 조금씩은 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세종까지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시 대구에 한번 놀러 갈게요. 네, 꼭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